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이란이 요르단을 공격한 후 다시 한번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불안정한 휴전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7월 28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가 공습 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중도사령부는 모든 미사일이 요격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격분하며 이번에도 이란이 자신과 협상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말로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스포일러지만 트럼프는 이런 위협을 여러 번 했지만 실제로는 긴장이 고조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미는 이란이 미국 군사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외교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자고 했던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외교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백악관에서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측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정확한 연대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는 이 전쟁의 두 가지의 다른 에피소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건 모두 이란이 요르단을 공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이 모든 것을 조금 뒤섞어서, 예를 들어 실제로는 조금 더 이르게 발생한 미군 희생을 이번 공격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18일, 에도 이란은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미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몇 달 만에 미국이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입은 전투 손실이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13일간의 공습작전을 벌이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공습이 더욱 강화됐죠. 그리고 그때 군인들의 사망에 대해 논평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6월에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탈퇴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이 이란을 확실히 박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3일간 상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금요일, 트럼프가 직접 폭격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인들이 다시 한번 그에게 협상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수사에 따르면 그들은 그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협상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란인들은 물론 이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7월 28일 저녁,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로 그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모든 이란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요격되었습니다. 미군은 경계와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없었고 발사된 탄도미사일도 4발을 넘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공격을 감행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월 29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군인들이 요르단에서 공격을 받은 후 인용하자면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두들겨 팰 것이다. 우리면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들은 제대로 혼날 것이다. 하지만 솔직해지자면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올해 이란과 관련한 이전의 긴장 구조 때 거의 똑같은 수사와 욕설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모든 위협은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끝나곤 했습니다. 몇 가지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대표 인용문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참고로 나중에 깨진 휴전이 체결되기 일주일 전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의 전쟁 종료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박살내지 못했다. 7월 초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이제 그들은 미친 듯이 협상하고 싶어 한다. 알고 보니 원하지 않았다. 그 후 이란은 다시 말하지만 휴전을 깨고 13일간 상호 폭격이 시작됐다. 7월 29일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번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위협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인 4월. 그때는 전쟁이 시작된 지 두 번째 달이었다. 4월 이란인들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을 때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망할 해협을 열어라 미친 자식들아, 아니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위협은 결국 허언에 불과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참고로 어제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 중이며 핵 프로그램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제기되었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전쟁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다시 한번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의 공격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베냐민 네타냐후와 백악관에서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월 28일 이란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직접 만난 자리였습니다. 참고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만남에 관한 지난 영상에는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꽤나 불쾌하게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마구 달려들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상황에서 반유대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나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제 이해로는 여러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심지어 방송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바로 모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협박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갈등에 대해 사실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밝혔을 뿐인데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5개월간의 전쟁 이후 처음 만남이었다고 말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에게 욕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나 전화통화를 했는지. 이봐, 너 이해 못하겠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그들은 무려 8번이나 직접 만났어. 그런데 이 모든 게 그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지? 전쟁이 시작된 지 5달 동안 그들이 실제로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지?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를 정말 충격에 빠뜨리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제로 돌아가죠. 그 전날인 7월 27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매우 강경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외교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이죠. 트럼프는 협상 시간에 대해 조금만 시간이요. 빠르게 끝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될 겁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으로 가짜의 공격을 가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목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수요일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이라크 동부의 친이란 세력에 공습을 가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30회가 넘는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러한 공격으로 이라크의 7개 주에서 최소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친이란 무장단체 소속 3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대변인 투르키 알말리키 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들이 바로 이라크 영토의 친이란 무장단체들과 예멘 후티 반군이 감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는 분명합니다. 이란이 이라크와 예멘 영토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마지막 외교적 시도가 무너졌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해결될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오만의 제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만은 이란의 말라카 해협 관리 모델을 본떠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 메커니즘 구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말라카 해협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선조들의 자발적 기여금을 바탕으로 이 해협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제안을 거절하며 해협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해협을 통과할지 직접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란 외무부 차관 카젬 가리바바디는 오만과의 공동 통제 분배 방식이 이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이란의 것 아니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도 같은 논리라면 이란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 외무부는 해협이 여전히 폐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 통행세나 요금도 단호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만과 이란이 제안한 자발적 기부 방식도 근본적으로 워싱턴이 추구하는 바와는 여전히 상충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란은 점점 더 막 나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검토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테헤란은 7월 25일 카스피해에서 자국 상선이 공격당한 후 우크라이나의 한 해상 항구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소식통에 따르면 공격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즉, 소형 탄도를 장착한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대응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적 목적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작은 피해만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계획들은 현재 외교적 노력 덕분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7월 25일에 우크라이나군이 카스피해에서 이란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괜히 돌아다니지 말았어야 했죠. 왜냐하면 이 선박은 분명히 군수품을 더러운 러시아로 운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란 외무부는 이것이 유엔 헌장 위반이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유럽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은 이스라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건 다 이란의 허튼 소리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시비가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아락치의 말에 따르면 시비가는 이 공격을 의도치 않은 것으로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수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이란의 페르시아만 항구를 차단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는 테헤란에게 더러운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경로가 되었습니다. 공식 무역과 암거래 모두에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 암시장 무역을 타격했습니다. 중동에서의 또 다른 긴장 고조의 전선은 홍해와 바브엘 만데브 해협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운동인 안사르 알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공세를 선언했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선박만 예외로 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후티들은 테헤란에 있는 그들의 상사들을 따라 홍해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면 선박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본질적으로 이란과 그 대리 세력들은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 두 해협을 동시에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아직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사건들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석유 시장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시설을 공격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가운데 브렌트유 선물은 수요일에 3.15달러,
즉 거의 4%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8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넓은 추세의 연속입니다. 몇 주 전 후티의 위협 속에서 브렌트유는 2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가들은 후티의 위협이 완전히 실현될 경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아르무즈 해협과 바브엘 만데브 해협 두 주요 해협이 동시에 봉쇄된다면, 그렇다면 세계 원유 가격이 실제로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의 격화가 누구에게 불리하고 반대로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게는 이번 사태의 지속적인 격화가 정치적으로 불편합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연방의회 중간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게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7월에 10사흘 밤 동안 이어진 공격 이후 방공 요격 미사일 비축군이 심각하게 고갈될 것이라고 이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7월 24일에 폭격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7월 28일 요르단에 대한 공격은 그를 체면을 지키는 것과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작전으로 돌아가는 것 사이에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긴장 구조가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국의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리야드는 이미 공개적으로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격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반면 이란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즉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란의 주요 압박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추가적인 긴장 구조는 테헤란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공격 계획이 연기된 이유입니다.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공격 계획이 연기된 이유입니다. 실행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구성에서 우크라이나는 제가 보기에는 우연히 분쟁에 휘말린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카스피해에서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키예프의 이란, 러시아 물류에 대한 행동이 추가적인 주요 갈등과 별개의 추가 에스컬레이션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에도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란과 예멘의 후티 반군 모두에게서 예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은 한 발 물러선 위치에 있었고, 저는 그게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캠페인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요르단 기지에 대한 공격을 충분한 근거로 보고 대화가 끝났다고 판단한다면 말이죠. 자, 트럼프의 수사법은 이번 사건 이후 바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란을 박살내겠다는 발언도 이미 나왔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의 제한된 확전 양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이라크와 예멘 같은 제3국에서 친이란 성향의 대리 세력과 시설을 상대로 한 국지적으로 타격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만을 통한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란 본토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직접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갈등이 해상 항로로 더욱 확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후티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유료화하거나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계속된다면 이 모든 것이 이중에너지 충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분석가들이 경고하는 바로 그 충격입니다. 이제 많은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는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협은 이제 그냥 값싼 허풍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더 이상 겁을 주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우리가 이란을 박살낼 것이다 라는 발언에 이제 누가 겁을 먹겠습니까? 그게 누구에게 통하나요?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결론입니다. 7월 28일 저녁, 이란은 미국이 공격 중단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모든 미사일은 요격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란은 오만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에 대한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후티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 즉 에프스키 해협을 통과하는데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겹치면서
석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군사 행동에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빨리 결론나지 않으면 말이죠. 이런 헛소리도 벌써 5개월째 듣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큰 전쟁은 그냥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트럼프가 뒤로 물러나야 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 아래에서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